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6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는 좀 올랐네요. 어제는 기온이 뚝 떨어졌었죠. 한 14도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19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죠. 낮 최고 기온이 근데 한 23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네요. 일교차는 좀 적은 날씨인데 절대적인 기온 자체가 낮다 보니까 조금 뭐 선선한 날씨 혹은 서늘한 날씨 좀 될 것 같습니다. 복장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간 썰렁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제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그냥 이복장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왔죠. 어제가 13도 14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보다 한 5도 정도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걷기 좋은 그런 날씨네요. 지금 미세먼지 수준도 되게 낮은 편이고요. 좋음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괜찮습니다. 살짝 하늘은 흐리고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네요. 오전에 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온라인에서 말이죠. 문해력 논란이 좀 있었죠. 특히 그 논란 자체가 좀 젊은 세대를 향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MZ세대의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가 말이죠. 문해력이었습니다. 각종 기사에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논란을 이제 촉발한 게 문해력이었죠. 처음에 시작된 게 어떤 뭐 인터넷 카페였나요? 무슨 사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문. 뭐 사람들한테 어떤 일정을 알려줬는데 그 일정이 아마도 좀 변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일정을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을 주최 측에서 게재를 한 거죠. 이때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있었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는 사과인데 심심한 사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뭐 심심한 사과면 사과지. 거기에 심심하다는 소를 다냐?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이런 식으로. 뭐 심심한 사과?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거 혹시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심하다는 표현이 100% 사전적인 의미로 말이죠. 이게 뭐 사과에 쓰는 표현이 맞는데 100%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기도 하잖아요.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100% 사전적인 의미로 쓰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깊이까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각자가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느낀다는 거 뭡니까? 방금 제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느낀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끝이 없죠. 사실은 느낀다, 감각한다, 예? 어떤 그런 감정을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설명도 되기도 하면서, 이게 딱 뭐다, 이게 딱 이런 것이다, 뭐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를 느끼는 게, 또 여기서 느낀다는 표현을 썼죠. 사람들마다 다양할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철학적인 이제 생각으로, 철학적인 의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마다 그냥 추정해 보건대 그 의미를 좀 추정을 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겠죠. 생활이 되는 걸 겁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심심하다, 뭐 놀거리가 없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참 무료한 상태, 심심하다 라고도 쓰이겠지만, 우리말에는 비단 한국어뿐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말이죠, 동음이어가 있을 것이고 또 다이어가 있겠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단어가 쓰이느냐, 어떤 형태로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어떤 용법은 결정이 되겠죠. 아주 오래 전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런 단어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새로 생겨난 그런 단어들도 있을 것이고. 다만 심심하다라는 표현은 사과와 같이 종종 쓰이기 때문에, 심심한 사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때는 거꾸로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의 그 논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라는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마도 이 심심하다라는 의미를 이 사람들이 모른다기보다는 거꾸로 약간의 패러디 같은 거, 약간 비꼬는 의미,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저는 먼저를 한 겁니다. 심심한 사람, 그러니까 언어 유희 같은 거죠.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그러니까 그 사과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길 일이냐, 이런 의미에서 심심한 사과,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 나는 안 심심하다라는 게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이제 비꼬면서 마치 풍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언어 유희, 이런 거는 예전에 보면 개그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다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의미를 또 전달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그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그 문맥에 맞게 말 그대로 문헌적 의미로서 파헤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관점.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말이죠, 뭔가를 풍자를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문해력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상대방의 의도성,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어떤 거를 의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 논란 자체가 조금 분명하게 약간 결론이 나는 부분은 또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또 다른 댓글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1차 논란이 있고 나서 2차 논란이 이제 시작된 거죠.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심심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문해력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댓글에 이런 논란이 생길 단어를 왜 사용을 했느냐, 왜 굳이 그런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써서 이 논란 자체를 불러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그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 그 자체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그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깊은 사과를 표합니다 라고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단계에 왔을 때는 와, 이게 저는 이제 문해력 문제가 아니다, 문해력 문제로 보일 일말의 여지가 있었다, 문해력으로 따지기에는 좀 더 비판적으로 이 상황 자체를 봐야 된다, 좀 더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참 문해력도 문해력이지만, 그러니까 문해력 문제도 일부 있었던 거를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2차적인 논란이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문해력 문제도 일부 있었다는 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저도 말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문해력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 왜 깊은 사과라고 표현을 안 했느냐, 왜 굳이 심심한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상황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은 그게 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아니고 제3자를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굳이 왜 그런 어려운 표현을 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어렵다고 할 만한 단어일까요?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세상의 단어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플러스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아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언어를 배우잖아요. 배워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는 이 시점에,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가 이제 없는 겁니까? 모든 단어를 통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달한 단어들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몇만 단어, 몇십만 단어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을 것이고, 그 단어는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되죠.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알아볼 생각보다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합한 언어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입니다. 적합한 단어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람한테는 자신한테 적합하지 않는 단어, 말하자면 자기가 모르는 단어죠. 다른 분야에서 나왔든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완된 단어들, 자기가 바로 언뜻 봤을 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문제를 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는가? 분명히 그 말을 대체할 다른 쉬운 말이 있을 텐데, 왜 괜히 그런 말을 써서 이런 문해력을, 논란을 일으키는, 논란 자체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말 자체를 똑바로 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뭡니까? 결국은 세상 자체가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기준을 본인한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맥을 살펴야 되는 거고요. 문맥을 전반적으로 살폈을 때 어떤 다른 의미,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뭐 바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처음부터 그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좀 배려라고 할까요? 인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이죠, 손주들을 보면서 우리 똥강아지들을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들이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몰상식한 표현을 쓰세요? 사람이 계란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요. 자, 언어라는 건 결국은 좀 사회적인 의미,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그 단어의 다른 의미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 단어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심지어는 그걸 앞에다가 막 똥강아지 막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자라오면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얼마나 이 손주들이 귀여우면 그런 표현을 붙일까. 거꾸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은 강아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런 혼란을 일으켰냐 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대신에 그 의미를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단어는 왜 쓰였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일단은 좀 더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의 생각도 또 다른 어떤 관점이 있겠지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플러스 조금 방향을 틀어서요. 조금은 내가 그렇게 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뭐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